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무려 11%, 거의 12%에 육박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넥스트 레이드가 좀 진행 중인데, 넥스트 레이드 중에서도 지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쪽에 어떤 매출이 안 나온다라거나 악재 기사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외부적인 요인,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벤트가 뭐가 있죠?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로 증명을 해준다라면 당연히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고,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조정을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기준점을 한번 영상에서 오늘 다뤄보려고 하고요. 결국에는 현재 문제가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거시적인 관점이 중동 지역의 분쟁인데, 과거의 사례, 결국 이 분쟁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걸 한번 다뤄볼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전혀 걱정하실 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댓글창에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호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게 오후 4시경에 나온 기사예요.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는 흑자로 전환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램 가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SSD,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제는 HBM, 요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시점이 왔고요. 플러스 요거예요. 삼성 파운드리의 영업이익이 이제 2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 모든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들이 흐름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이유는 없어요. 다만 나온 이유는 오로지 외부적인 요인, 요거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에는 투매 금지, 절대로 매도하실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걸 기회로 삼아서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장이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스닥 차트 한번 봐볼까요? 나스닥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제 좀 버텨줬죠. 오히려 개파라고 시작했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장중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중장기전을 시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로 나스닥의 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어제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오히려 저점으로 시작해서. 근데 오늘 새벽부터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실제로 이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나스닥 야간장이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1등주 삼성전자 역시도 이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외국인이 사실 이거 미리 알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앞전부터 꾸준하게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기간이었다 보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는데, 그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란 쪽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 내용을 알았던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미 진행됐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찌라시도 있었죠. 결국엔 전쟁이 났습니다. 어느 지역이죠?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요 WTI, 이게 이제 미국의 텍사스 원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그래서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80불까지도 올라가는 현상이 많아지거든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전쟁의 영향을 괜히 많이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거의 최근 기준으로는 요때 무렵이에요. 80불 위로 올라갔던 게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과 팔레스타인, 거기에 이란까지 분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요 기간 동안 원유가 80불까지 올라갔었죠. 현재 최근 흐름도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 전쟁 난 이후에 어쨌든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하락을 해줬어요. 이거 전쟁이 좀 장기화는 안 되겠구나. 왜 그렇죠?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어요. 자, 지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압력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기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유럽도 모두 다 파란색인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이건 S&P 500 이제 빅스라고 해서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하죠. 보통 증시가 안 좋을 때 얘는 상승해주는 모습.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인버스 개념인데, 자, 얘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얘 어느 나라죠? 예, 러시아죠. 자, 일단 이란과 어쨌든 친한 국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있어요. 자, 이들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차이나. 아, 이게 차이나는 아까 빨간불이었는데 얘도 좀 하락으로 돌아서는데, 사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중국, 일본 경제가 비상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이 내용이 왜 그러느냐? 자, 원유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전반적인 물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란에 접견되어 있는 요 호르무즈 해협, 기사에서 많이 언급이 되셨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를 이란에서 계속해서 막니 안 막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막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전부 인근에 있는 국가들은 자, 기름을 생산해내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된 원유들이 자, 요 해협을 지나가서 기름을 싣고 이제 세계 각국에 수출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자, 중동은요, 자, 원유 생산,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당연히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자,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여기가 막히게 되면 배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해상 운임비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기계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어떤 종목들이 가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원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일단은 대장주는 흥구석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등주는 한국석유.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긴 했어요. 근데 얘네는 바로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갔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간 건 아니고. 자, 그리고 기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유 관련주 종목들이 올라간다. 아까 수출길이 막힌다 그랬어요. 수출길이 막히면 해상 운임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또 대표적인 종목, 아까 대형주 중에는 HMM 보셨는데, HMM은 시작하자마자 좀 바로 쏴주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요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대장주는 예전. 자, 흥하해운이 거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 자, 후속주로는 자, STX 그린로직스. 자, 이런 종목들이 보통 움직인다. 그래서 아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두시고, 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났어? 아, 그럼 기본적으로 원유 관련주들이 가겠구나. 대표적인 종목 뭐라 그랬죠? 흥구석유, 그 다음에 한국석유가 움직여준다. 그렇죠? 그리고 수출길이 막혔어요. 그럼 해상 운임비, 배의 운임비가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기계적으로 가는 애들, 흥하해운, 얘가 대장주로 보통 하고요. 후속주로는 STX 그린로직스가 후속주로 움직여준다. 그 외에 이제 방산 종목들, 이제 풍산이라든지 LRG 넥서스, 자, 이런 종목들이 전쟁 테마로 움직여줬다. 이런 식의 시장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앞전부터 이런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대세 상승주 종목의 특징, 바로 요거예요. 주봉상에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최악의 경우 이렇게 10주선이 이탈이 되더라도 10주선이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10주선과 만나게 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차트적,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접근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란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중장기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입니다. 일단은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어요. 즉
지도자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이란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 즉, 이 정권 붕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은 버티고는 있지만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과 이란이 싸워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란이 정말로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전쟁이 종식될 거라는 그런 압도적인 의견이 더 강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베팅 사이트죠. 폴리마켓 들어가시게 되면요.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 3월 30일까지는 안 끝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로 4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휴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과거부터 좀 말씀드렸던 거. 자, 상승 이후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승 이후에는 조정. 최근에 거의 2달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요게 RSI 지표라고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거죠. 일종의 보조 지표인데 이렇게 주황색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열됐다? 즉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과열된 상태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조정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왔죠. 자, 이때를 한번 돌켜볼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뭐가 있었죠? 자, 이때는요.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 얘기가 있었죠. 50억이 돼야 된다, 안 된다. 요거 가지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약간 요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 자, 요 구간에는 뭐가 있었죠? 자, II 거품론이 미국에서 번지게 되면서 요때도 미국 증시가 쉬어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쉬어가는 최근에 각도가 더 가파라졌어요. 자,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과열된 구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 계속해서 시그널은 좋습니다. 조정 구간이 나왔구나. 이유는 상관없어요. 결국에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만든다. 사실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때부터 좀 경고를 드리긴 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의 구간이 나올 수는 있다. 우리가 요거에 대한 대비는 해놓고 있자. 근데 대비라는 게 사실 별거 없죠. 우리가 이거를 예측해서 미리 여기서 팔아서 다시 시장이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사야지. 자, 이런 식의 대응을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삼성전자를 우리가 단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이클에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과거 사례를 한번 돌이켜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이 9월부터 왔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상승한 거죠? 9월, 10월, 11, 12, 1, 2 6개월간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 반도체 사이클 왔을 때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일단 요때를 볼게요. 자, 16년도, 17년도에요. 자, 어때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올랐습니다. 한번 사이클이 왔을 때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예요. 실제로 이때가 작년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DS 사업부죠.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가장 매출이 잘 나온 시기입니다. 자, 역대급 실적이 나왔던 구간이 바로 16년도, 17년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언제죠? 자, 코로나 때죠. 자, 코로나 때도 보시게 되면요. 거의 근 1년간의 상승을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언제예요? 또?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도 보시게 되면 1년 이상의 상승을 얘도 보여줬어요. 자, 그만큼 삼성전자는 한번 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최소 1년의 상승은 이어지는구나. 우리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요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9월달부터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된 거예요. 아직도 최소 5개월은 더 갈 수 있다. 물론 이게 무조건 5개월 이후에 하락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결국엔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요인을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라면 자,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34만 원까지 제시가 됐어요. 자, 맥쿼리 증권, 외국계 증권사에서 제시가 된 거고, 자, 맥쿼리 증권에서 제안한 이유는 결국 메모리 공급이 계속해서 더 심해질 수 있다. 요거를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 제시를 했고, 이게 얼마 안 됐죠? 2월 25일,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간 동안 자, 외적인 요인, 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뿐이다. 자, 아시겠죠? 결국에는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요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자, 삼성전자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포커싱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의 본질이 뭐죠? 돈을 버냐 못 버냐.
많이 벌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17년도, 18년도가 삼성전자의 전성기라고 좀 말씀드렸죠. 근데 요 가장 색깔이 진한 구간이 이제 DS 사업부의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26년 전망치가 키움증권에서 판단하기를 일단은 거의 200억에 근접한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전성기가 17년도, 18년도인데 자, 26년에는 게임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에 온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서 자, 메가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삼성전자의 흐름은 좋고요. 자, 1분기 영업이익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하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삼성전자의 잠정치 발표는 항상 분기가 끝난, 자, 1분기가 끝나면 이제 3월 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4월로 넘어갔을 때 두 번째 주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는 최소 한 달은 가졌습니다. 자, 이때는 2달 정도 조정을 가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삼성전자의 스케줄이 자,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4월 달 둘째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쉬어갈 수 있겠구나. 요 정도의 시나리오는 가져두자. 근데 이 중간에도 결국엔 이제 이러한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먼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삼성전자의 흐름도 봐야겠지만, 자, 플러스, 자, 이러한 전쟁의 흐름들, 요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고려해보자.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언제라 그랬죠? 자, 요 라인. 자, 10주선에 닿았을 때,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는 진짜로 이 10주선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스케줄, 1분기죠. 1분기 매출 스케줄이 4월달 둘째 주에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도 오늘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자, 중동전쟁, 즉 전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평균적으로요, 전쟁이 일어난 당일에는 어때요? 당연히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지만, 자, 일주일 후 1개월이네요. 자, 요때가 일주일 후, 요때는 1개월 후, 전부 다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전쟁 기간 동안 요 정도의 등락률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엔 삼성전자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2%가량의 추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자, 고점에 좀 진입하신 분들은 약간의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 밑에서 요런 구간에서 잡아두신 분들은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요 라인은 아마 지지를 해줄 걸로 차트적 기술적 분석에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러한 전쟁의 추이, 자, 플러스 삼성전자의 스케줄, 실적 발표죠, 결국. 이 실적 발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우리가 기대는 해보자. 자,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는 투매금지. 자, 절대로 공포에 파시는 게 아니라 주식은 뭐죠? 공포에 살아요. 이 공포가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요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은 나오고 있어요. 목표 주가 상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 이제는 새로운 사업부, 이 파운드리까지도 매출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외부적인 요인이죠. 결국 중동 전쟁의 이후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포에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투매 금지하시고 공포에 살 준비를 해보자. 아시겠죠? 자,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타점에 대한 내용은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좋아요, 구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투매 금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시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죠? 예, 테마주가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테마주 관련 종목도 한번 추천을 해드려볼게요. 일단 예상 수익률이 500%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느낌상 갈 것 같아. 이거 아니죠. 결국 올라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아지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요. 시장이 실제로 무상증자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자,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래서 얘만 공시가 나와도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는데, 자,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 자, 그랬을 때 100% 가던 종목이 1000%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자,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게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과거의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얘가 저점 대비 무려 한 1300% 가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보시면은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자, 무상증자가 호재이잖아요. 자,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려 1300%라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시장상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테마주에 한번 포커싱을 맞춰보자. 실제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한 종목이고요. 자, 아무 종목이나 이 무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하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면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SK하이닉스의 유보율인데 얘 유보율이 대략 한 2000% 되네요. 사실 대기업치고 높은 편은 아니죠.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 봐볼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되네요. 대기업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유보율인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은 무려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가 한 7200%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무려 75,000%. 현대차보다 한 13배는 높은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무려 75,000%예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기업에서 마음먹고 진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30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소 2000% 갈 수 있죠.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500%가 5대1이 가능하면 자, 75,000%면 어때요? 충분히 5대1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5대1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 이건 이제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330% 갔거든요.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밖에 안 돼요. 자, 2대1 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3대1.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자, 아까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얘는 8대1을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얘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진짜 2000%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우리가 충분히 베팅은 해볼 만하다. 그쵸?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소액은 강력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 지금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이거 아니죠? 삼성전자 여전히 흐름 좋고, 자, 중동지역 분쟁만 끝난다라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꾸준하게 들고 가시되, 우리가 예상 수익률이 500%면 충분히 베팅은 해볼 만하다. 단 소액으로만 한번 해보자.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 한번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자, 500% 가면 얼마 돼요? 3천만 원 가능하죠.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번에 주가 눌렸을 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기간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간적인 측면. 자, 1년 정도 어떠신가요? 너무 길죠. 자, 6개월은 어떠신가요? 자, 6개월도 사실 많이 길어요. 자, 이 정도 기간이었으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장만 된다면 어때요? 예,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당을 갔죠. 그만큼 단기간의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근거가 뭐가 있었죠? 자, 요거죠. 무상증자가 실제로 활발한 시장이고요. 무상증자를 쏜다. 자, 요런 뉴스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력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무상증자로는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액은 강력 추천드릴게요. 근데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자, 전재산 투자하세요. 자,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자, 이런 내가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려볼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도 과거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타점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숫자 1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타이밍 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안내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추가 매수 타이밍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 제가 준비한 종목 그거만 안내 드릴 거니까 삼성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 나오면 이렇게 가죠. 점상으로. 자, 점상으로 가게 되면 진입이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여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많이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 이런 구간 진입해야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먹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현재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시간은 상관없어요.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삼성전자 추가 매수 타이밍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1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늦은 저녁 이래도 한번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자, 오늘 늦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규장 열리죠? 3월 4일 정규장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왜 그렇죠? 현재 시장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단의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야,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작동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자, 문자 보내는 창에서 이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죠? 2글자 삼성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 거예요.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규장에서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삼성전자의 추가 매도 타이밍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하고 뒤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플러스 삼성전자의 추가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있는 요인은 자, 외부적인 요인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국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로 세계 증시가 전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결국에는 26년 1분기 영업이익 발표 언제죠? 4월 둘째 주예요. 우리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이 일정에 맞춰서 한번 추가 매도 타이밍을 꼭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투매 금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4%가 더 빠졌어요. 자, 많은 분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이슈로 흔들리지 말자.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주식창을 안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로 12만 원 가면 어떡해? 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일정 구간에 오게 되면은 자,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왜 그렇죠?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정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이 최소 저는 이 17만 원은 지지해 주지 않을까? 저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점을 이 개인의 매수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반등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 외국인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란의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확인을 해보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고 혹시라도 빠르게 추가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숫자 1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로 삼성전자 추가 매도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는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사실 기분은 좋지 않죠. 굉장히 좋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없다. 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이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